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리츠 주가가 조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게 혹시 좀 뭔가 투자를 고려할 만한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 합니다. 주된 직장,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주업으로 삼았던 직장의 퇴직 연령이 49.4세라고 합니다. 이제 이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이것보다 10년이나 빠르죠. 명예퇴직 등으로 이제 50세 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8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무슨 20년 가까이 18년 뭐 이렇게 동안 연금을 수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만 55세부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거라도 받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업 자체가 일단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전 소득보다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헤드헌터를 하면서, 제가 헤드헌터 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이 뭐, 나 일자리 좀 알아봐줘 뭐 하고 하는데,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한테도 사실 연락 오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일단은 뭐, 제 친구들이나 동료 선후배들 이렇게 뭐, 보면, 이런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를 먹고 뭐 한다는 이유로 이제 직책 해임을 당하면서 약간 등을 떠 밀리는 거죠. 이제 버틸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고 또 아니면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좀 내몰리면서 계속 뭔가 은연중에 나가기를 바라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뭔가 대책이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주로 벌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뭔가 재테크를 좀 해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를 조금 불려보겠다고 이제 재개발하는 쪽에 뭐 상가를 하나 사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좀 지연되고 상가는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월세는 잘 안 들어오고 뭔가 고쳐주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돈 나갈 때는 많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지셔 갖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은 막 생기는 거죠. 병원비나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먼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 지금 50대 안팎에 있는 분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고 또 정상적으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퇴직 시점 되면은 퇴직금과 집 한 채, 뭐 이게 내 자산의 전부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 뭐 월급을 그렇게 막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뭐 키우고 결혼할 때 또 좀 보태줘야 되고 뭐 등등등 하다 보면 남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맨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의 준비가 참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공부해 볼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투자 얘기 좀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리츠들이 요즘 고금리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이제, 물론 고금리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리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리츠도 있거든요. 이제 자금의 구조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배당은 이제 유지되고 있으나, 주가가 떨어진 리츠들이 제법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배당률 자체가 높아진 시점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흐름을, 금리의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뭐 하더라도 그렇게 막 이제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0%에서 5.5%까지 올렸는데 뭐 이만큼 더 올릴 가능성은 낮잖아요. 뭐 조금 뭐 0.25나 0.5 정도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이맘때 정도는 뭐 좀 지금보다는 낮아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은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리츠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 정도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건 이제 리츠들 묶어 놓은 거라서 제가 한번 좀 보려고 놔둔 거고요. 뭐 이런 한 서너 가지 종목 그리고 뭐 조금 넓게 보면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이제 리츠부터 한번 살펴보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55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55.08달러인데 이게 지금 이제 월 0.2555달러를 배당을 하거든요. 배당률로 따져보면은 5.6% 정도 돼요.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리얼티 인컴도 또 유상증자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보면 꾸준히 배당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뭐 기준금리가 5.5%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가의 평균을 보시면 뭐 이때 이 코로나 전까지 안 간다고 해도 이때만 해도 한 뭐 65달러 이렇게 되니까 거의 앞으로 한 20% 정도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주가의 흐름이야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5.5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 국내 리츠 중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운용 능력이 좀 좋은 리츠 아니면 안정적인 보험사 스폰서 리츠,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제 자산이 많잖아요. 보험사가 갖고 있는 빌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산 매각이나 실적 개선에 호재가 있는 리츠 등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ETF긴 한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6.2% 배당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월 배당이어서 또 괜찮고요.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중에 하나 뭐 매각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여기도 보니까 6% 배당 봤을 때 이번 달까지 사면 또 이번 달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을 거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도 지금 배당이 계속 잘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좀 뭐 고려해 볼 만하고 삼성 FN 리츠는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뭐 대치 빌딩 같은 거 이제 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분기 배당으로 또 나오니까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주가 흐름도 되게 안정적이고 이따 한번 같이 볼 건데 한화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뭐 이제 한화 이 생명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빌딩들이 자산이라서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주니까 이제 이런 거 볼만할 것 같고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은 조금 뭐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호텔들이 있어서 호텔들이 요새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도 들어오고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런 실적이 이제 조금 더 개선될 여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보는 중인 거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도 마찬가지 이제 뭐 그런 좀 실적 개선이나 뭐 호재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볼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전체적인 리츠들이 쭉 뭐 이제 PF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했거든요. 올해 이제 연초되면서 많이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뭐 금리가 금방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도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에 뭐 또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이제 좀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뭐 6% 정도의 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진입 시기를 조금 조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보면 얘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약간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안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이제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올라와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내렸다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워낙 뭐 운용 잘하고 지금 배당금 꾸준히 늘려가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그 삼성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을 사시는 겁니다. 여기는 뭐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도 그렇게 뭐 이슈 없이 잘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이걸 다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남들이 좀 외면하는 시기가 우리가 좀 투자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국내 리츠 시장이 그렇게 성숙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거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그런 성숙돼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배당률 자체는 다른 데보다 좀 높거든요. 아까 그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 미국에 그렇게 큰 종목인데도 뭐 5.5% 하면은 많이 준다 그러는데 지금 요 리츠 ETF 같은 경우 6%가 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감안해서 좀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몇 개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각 운용사들의 홈페이지 잘 살펴보시고 요 시점에는 조금 나눠서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싶으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거 투자했다가 물렸는데 니 탓이다 이러시면은 골치 아프니까 제 탓은 하지 마시고요. 잘 선택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 구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한동안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수익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반이더라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